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실전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KC 인정, 즉 전기용품 안전인정, 생활용품 안전인정, 어린이 제품 안전인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으며, 오늘은 일명 식금이라고 하는 식품 등의 검사 및 검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볼까 합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식기 등은 흔히 말하는 식금, 즉 수입식품 등의 검사 및 검역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대상은 판매 또는 영업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식품 첨가물, 식용향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접촉되는 기구와 용기와 포장 등으로 식품과 관련되는 일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으로 수입 예정인 식금 대상 물품은 FCL일 경우는 세관 CIA, LCL일 경우 지정 보세창고로 반입되기 전까지 식품 등에 대한 수입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검사를 우선 완료한 후 현장 검사나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를 통하여 수입이 적합한지를 심사받게 됩니다. 식금에 대한 설명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입 식품 등이란 용어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일부 품목은 식금의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저는 식금 대상이지만 수저통은 비검사 대상이며, 식품용 유리병은 식금 대상이지만 병따개는 비검사 대상이기도 하고, 동물의 사료는 식금 대상이지만 동물의 식기는 비검사 대상이기도 하니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여겨지는 품목을 수입할 시에는 식약처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의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물품의 수입 전 검사와 심사를 거쳐 인정을 취득하는 KC 인정과는 달리, 식금은 검사 대상의 물품을 100kg 이상의 물량으로 수입을 해서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형식이며,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농약검사 또는 재질검사 등등의 엄격한 유해성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꼭 100kg 이상이 아니어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최초 검사를 100kg 미만으로 받은 물품은 재수입 시 100kg 미만은 검사가 생략되어도 100kg 이상일 경우에는 새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니 비용의 지출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어 관련자분들은 다들 최초 검사를 100kg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입 시 100kg 이상으로 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재수입할 경우는 수입량도 제약받지 않으며 정밀 검사도 생략됩니다. 다만 재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세관의 무작위 검사로 지정되거나 재수입 시기에 해당 물품에 사용된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이미 검사를 통과했던 물품이라고 해도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수입 물품의 검사 생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제조업체의 동일한 재질, 동일 형태, 동일 규격, 동일 색상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조금의 변경이라도 있다면 기존에 통과했던 검사는 무효화되고 새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초 수입하여 검사를 통과한 물품이 280ml의 텀블러였는데, 재수입 시 생각지도 않았던 공급자의 실수로 동일한 형태지만 용량이 20ml가 더 큰 300ml의 텀블러가 한국에 도착되었다면 이 300ml의 텀블러는 새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는 최초 검사를 통과한 접시가 흰색의 무지형이었는데 재수입한 접시는 테두리에 금색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이 역시도 새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하니 물품의 입고와 선적 전에 반드시 신중한 확인이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식금은 다른 KC 인정 취득 방식과는 달리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업 등록 전 수입식품 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 유지, 표지와 광고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는 4시간 동안의 교육을 이수하면 위생교육 수료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증과 임대차 계약서, 면에서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수입 판매업에 영업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수입 물품의 제조회사 정보, 제조 공정도, 성분 함량표, 영양성분 표시, 그리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식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금의 대상은 재질에 따라 유해 성분이나 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약처장이 유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 품목으로는 첫째,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만 사용하는 기구, 쟁반, 트레이 등이며, 둘째, 장식용 기구나 용기인데 이런 제품에는 식품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식품용으로 사용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고지를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만 됩니다. 셋째,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시식용, 전시품, 정료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으로 이때 정료품의 경우 무상 제공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넷째, 한국산으로 해외 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전시한 후에 국내로 재반입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입니다. 다섯째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형식승인 및 검증을 받은 군한 식량이 있습니다. 식금 대상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를 수입 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을 경우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 전에 보수 작업으로 표시 부착을 마쳐야만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보수 비용이 현지에서 부착하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많을 것이니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표시를 완료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글로 표시된 용기나 포장도 아니면서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의 수준이 규정을 벗어났거나 표시가 미부착되었거나 해외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주소 등이 허위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수입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대신 입안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우선 통관 후 시중에 유통 판매하기 전에 그 입안 상황을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안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표시사항은 규정에 충족되나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를 하였거나 식품 첨가물의 용도 또는 건장 섭취량 또는 섭취 방법을 미표시하였거나 또는 정해진 기준의 할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였거나 킬로그램이나 밀리그램 등의 단위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그럴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수입검사의 단계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등으로 나눠지는데, 통관검사의 첫 단계는 서류검사로 수입자의 정보, 성분, 제조 공정, 한글 표시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단계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서류검사는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단계인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간능검사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는 검사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실험실로 옮겨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적 방법에 의해 검사하는 과정으로 기준과 규격 검사 외에도 국내외에 위의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무작위 검사는 최초 수입품이든 재수입품이든 무관하게 식금 대상의 모든 수입 상품에 임의로 지정되는 정밀 검사로 전수검사를 할 것인지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할 것인지 구분되기도 합니다. KC 안전 인정의 경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면 인정번호 또는 신고번호가 발행되는데, 식금의 경우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 검역 합격을 세관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해서 통관을 거쳐 세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검사 불합격 처분이 될 경우 부적합 통보서가 발급되고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로 사용 가능한 곡류 또는 두류의 경우는 사료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폐기하기도 합니다. 식금에 있어 특례 제도가 있는데, 우수한 수입자 또는 우량한 해외 제조업체는 우수 수입업소 또는 해외 우수 제조업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식약처 심사관이 출장 실사를 하여 등록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 수입업소 또는 해외 우수 제조업소로 등록이 되면 수입 시 무작위 검사에서 제외되며, 수입 신고하는 제품은 신속 통관의 우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우수 수입업소 또는 해외 우수 제조업소의 도안을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성 전달이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또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제품을 게시하여 수입하는 상품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입되는 식금 대상 물품의 정밀검사는 대다수 몇 개의 정해진 식품 검역 대행업체 혹은 식품 수입 대행업체 등의 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기관 중에서도 능력치와 경험치가 풍부하여 식금을 대행하면서 원만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답답할 정도로 대행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기간도 있으니 대행 기간 선택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입 상품이 한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인증과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정보도 있고 잦은 규정 변동이 있기도 하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확인은 정부에서 마련해둔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안전나라의 웹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입 상품에 있어 안전인증과 식금이라는 것은 절차와 형식이 많이 까다롭고 준비 과정부터 녹록치가 않아서 진행하는 동안 고생스러우며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증과 식금 취득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업 영역 구축과 수익성 확보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의 협조를 받으신다면 쉽지 않은 전체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을 테니 수입 상품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갈구하신다면 정면 승부하여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Up.